네, 비수도권 지역에서 규제 지역 풀렸다. 즉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고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도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하는 겁니다. 규제 지역이 풀리면 일단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 규제에서 풀리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건 이번 규제를 푼 부분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규제는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있는데 이제 강도가 투기 과열 지구가 더 무겁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그 밑에 있는데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제는 다 풀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여전히 규제가 남아 있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외곽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줬고요. 안성이라든지 평택,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는 풀어줬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여전히 남겨두었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하면 수도권과 세종을 뺀 나머지 지역은 규제가 많이 풀렸다. 다 풀렸다. 다 풀렸다라고 네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수도권과 지방을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수도권까지 다 풀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집값이 또다시 투기를 자극해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한 번에 규제를 다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순차적으로 지방도 이번에 처음 푼 건 아니고요. 7월 달에 투기 과열 지구를 먼저 풀었고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풀었고 다음 단계가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들부터 조정 대상 지역들 하나씩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많아져 왔다면 이번에선 좀 줄여가는 분위기다라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고 네네. 그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먼저 현재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좋군요. 8월 달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9년 만에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0.14%나 하락을 했고요. 이게 매매 가격만 떨어진 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거래량도 최소 거래량 나오고 있고요. 경매 낙찰가율, 낙찰률, 뭐 분양 지수, 미분양 모든 지표에서 다 빠른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주택 시장 침체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주택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우선 막겠다라는 것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지방에서 세종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어떤 부분이 규제가 풀리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돈줄이라고 하죠.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LTV, DTI 규제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 세금 문제, 우리 세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중과세, 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이런 무거운 세금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다 네. 풀리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전매 금지,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되면 분양권도 팔 수가 있고요. 청약 1순위 뭐 여러 가지 규제들도 풀리게 되고 많은 그리고 뭐 정비사업 규제라든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푼다라고 풀면 혹시 투기 과열이 다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정부가 왜 풀어줬을까? 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7월 달에 살짝 투기 과열지구 풀어주고 그렇죠. 그동안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했는데 풀어줘도 투기 우려는 생기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막에는 그동안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요.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집값이 더 오르겠다는 기대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이 정도 규제 완화를 해주더라도 투기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이 줄어든 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긴 합니다. 네네. 이 부분도 많이 줄었어요. 이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우리가 규제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더 무겁게 투기과열지구를 얹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TV 같은 경우에 한 50, DTI가 50%, LTV가 9억 이하는 50%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된다면 40%로 더 강한 규제가 되고요. 15억 넘어가게 되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규제가 투기과열지구인데 지방은 이전에 투기과열지구부터 풀었고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풀었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인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가장 무거운 투기과열지구 일단 무게를 하나 왕관을 하나 벗겨줬고요. 네. 아직 조정 대상 지역은 남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종과 인천의 세 군데 네네.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빠지면서 43곳에서 39곳의 투기 과열 지구만 남았다라고 네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지만 부동산 지역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침체되고 있다. 네. 따라서 지역 같은 경우에 좀 풀어줘야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지역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좀 불안하다. 혹시라도 투기 우려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풀어주기에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반기당 한 번씩 열리는데요. 1년에 2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7월 달에 한 번 해줬고요. 이번에 한 번 해줬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물론 금리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최근에 뭐 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는 있지만 일부 단지들은 좀 가격 하락이 크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신고가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일부 지역들은 네.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투기 수요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많은 이제 신문이나 보도 매체를 보면 똘똘한 한 채도 이제는 아니다라는 기사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가뭄이 들어도 중간에 있는 물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온다면 괜찮겠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심부 물도 다 마르게 되는데 외곽 지역들, 지방,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지금 마르고 있고요. 이제 중심부 물이 좀 남아 있지만 지금 상태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요. 이게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다면 서울 중심부 지역들도 이런 거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네. 조금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간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조용한 분위기고요. 네. 왜냐하면 집값 우리가 배가 부를 때, 배가 고플 때는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배가 부를 때는 고기를 줘도 잘 안 먹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는 집값 지금 사서 과연 오를까?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금리도 올라가는데 대출을 더 해주겠다. 규제 풀어줄 테니까 집 사라고 했을 때 과연 집을 덥석 이렇게 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부 시그널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집값 오를 때는 투기 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규제를 하게 되면 여기 오르는구나, 오르니까 규제를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규제를 풀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왜곡인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바라는 뭐 거래 활성화라든지 그렇게 되기에는 효과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예, 왜곡 인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즉 이제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오늘도 이제 FOMC에서 만약 또 오르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은 정말 더 힘들어진다. 더 힘들어지죠. 이번에 규제 풀어준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한 효과가 어떻게 보면 내일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뭐 0.75가 되느냐, 1이 되느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이번에서 멈추느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설사 필요한 실수요자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지켜보면서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는 관망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앞으로 더 내려가겠다. 즉 규제가 풀리면 풀릴수록 이건 집값이 더 내려갈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늘 수 있겠네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올라갈 때도 그랬지만 내려갈 때도 그랬거든요. 과거도 규제를 풀어줄수록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규제는 풀어줘야 되는데 시장 수요자들은 반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줄수록
이게 집값 하락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동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네. 지금은 혹시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해주고 그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막 사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놓쳐서 2022년에는 반드시 내 집 장만하고 말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더 기다려 봐야 되나라는 질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멈출 때까지는 쉽게 이렇게 내 집 마련에 나서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적어도 금리가 인상이 멈추는 걸 보고 가격 하락폭을 본 다음에 이게 내 집 마련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